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생생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여러 악재에도 실적 기대에 반등을 했는데요. 김영갑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갑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실적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14.25포인트, 0.93% 상승한 33,984.54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5.85포인트, 1.06% 상승한 4,373.63에,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0.75포인트, 1.2% 상승한 13,567.9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다우지수는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S&P 500의 11%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인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존슨앤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실적을 발표한 찰스 수왑은 3분기 순이익 10억 2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 77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74센트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금리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는 지점에 와 있다고 믿는다며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억제되고 더 나은 균형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 수준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하커 총재는 한동안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을 보고 있다면서 내가 그런 표현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금리가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올해 FOMC 정례회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이날은 뉴욕 연준이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지표인데요. 뉴욕 연은에 따르면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4.6으로 전월 대비해서 6.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0을 기준으로 개선과 악화를 나누는데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뉴욕 제조업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달의 마이너스 4.6은 시장의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7보다는 나은 수준입니다. 이 지수는 뉴욕주의 약 200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집계되는 경제 지표입니다. 이번 응답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가자 지구의 물과 연료 부족이 악화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방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현지에서는 미국의 소비가 다소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한 소비를 기반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경제가 강하지만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P 500의 소비재 부문의 20개 이상 기업의 주가는 10월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판 다이소라 불리는 달러 제너럴이나 타겟과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달러 제너럴의 주가는 지난 3개월 동안 33%, 올해 들어서는 55% 하락했습니다. 월그린스의 주가도 지난 3개월간 22%, 올해 들어서 38% 하락한 바 있습니다.
S&P 500은 고점인 지난 7월 31일과 비교해서 5.7%가 하락한 반면 백화점과 자동차 등 78개 소매업체가 포함된 SPDR S&P 리테일 ETF는 13% 하락했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매업계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은 신중한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투자자들은 높은 휘발유 가격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BIG 인베스트먼트의 애나 레스번 수석 투자 책임자는 이 식료품 가격이 높거나 휘발유 가격이 높으면 필요한 것보다 소비를 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소매업체들의 주가 하락의 배경은 소비 외에도 도난 증가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깃은 올해 범죄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최근 전국의 9개 지점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국채 수익률의 상승도 소매업체들의 주가 부진의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배당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재미와 인플레이션을 결합한 펀플레이션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체인인 베스트바이의 CEO 코리 베리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TV나 기술 제품 대신 경험의 돈을 지출하면서 자사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비 감소의 배경으로 펀플레이션을 지목한 건데요. 펀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콘서트에 이 같은 엔터테인먼트에 돈을 쓰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의 사라 울프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소비자 지출은 바벤하이머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의 투어에 대한 일회성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1.4%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